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TT 트와이스의 노래 방금 전에 나왔는데 참 신났죠. 우리가 조금 전까지 클럽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많이 춤도 추셨나 봐요, 여러분. 자, 오늘 초대석 있습니다. 반가운 분이죠. 우리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 모시고 오늘 또 귀중한 얘기,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좀 이렇게 안 돼 보이세요. 바쁘신가 봐요. 아니, 피곤해 보이시네.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네네. 일이 많으셨구나. 일이 많으신가 봐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죠. 사실 우리가 생각만 많죠. 생각이 너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힐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근데 우리가 너무 많아.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한 잔 하시고 주무세요. 그냥 빨리 주무세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 또 이재범 원장님 모셨으니까 오늘 좀 공부하는 날이죠. 네. 근데 요새 좀 바빠지셨다고 들어. 스케줄 좀 어떠십니까? 감사하게도 네네. 뭐 환자분들도 많이 늘기도 했고 네. 또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쭉 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임플란트 회사 두세 군데 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월만 해도 달라스에서 한번 치과사분들한테 한번 강의가 있고 네. 스위스에 가서도 한번 초청 강연을 하기로 했고 네. 연수에도 한번 하기로 했고 네. 나름 바쁩니다. 바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 바쁘신데요. 제가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봐도 네네. 돼요? 네. 이렇게 그 강의하러 가시잖아요. 예, 예. 선생님들 가르치시러도 가시고 뭐 연수회도 가시잖아요. 네네. 이제 와이프 좀 데려가도 됩니까? 이런데? 네. 솔직하게 뭐 가령 스위스 일정 같으면 수요일 날 떠나서 목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찍고 돌아오니까 네. 별로 그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와이프 입장에선 재미가 없나요? 재미없을 것 이게 뭐 한 사나흘하고는 한 3일은 뭐 관광을 좀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학회 같으면 그렇게 네. 해도 되는데 쇼핑을 그렇죠. 한다든지. 이거는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짜여져 있군요. 딱. 1년 사이즈하게. 그러니까 전체 음. 그 이제 회사가 나갈 방향 같은 거를 네. 어떤 뭘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그 파트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심포지엄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예. 따라가도 재미가 없겠습니다. 갖다가 산속에다 가둬놓고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이런 거 따라다니면 참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재미없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가령 이제 여름에 네. 괌에서 한번 초청받아 할 때 그런 데는 이제 가서 할만 조금 저는 휴가 저는 여행이죠. 하고 네. 놀면 되니까 네, 네. 가족은. 그럴 때는 한번 이제 그런 스케줄 한번 잡으셔야 되겠네요. 네네 사모님께도 좀 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치과 그러면은 음. 대부분 떠오르는 게 그냥 임플란트예요. 요새는요. 네. 많이 그게 하시니까.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된 것도 맞는 측면이 있고요. 네. 특히 미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신경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을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하는 비용이나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비용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임플란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혹시 이제 의사분들 나오면 물어봐 달라고 치과에 예. 의사분들을 나오는데 이 임플란트는 사실은 자기 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니죠. 만들어진 저거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썩지 않지 않나요? 썩지 않고 어. 더 오래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어떤 관리가 그런 좀 것들이. 쉽지 않나요? 그런 측면을 좀 물어보는데 어떤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가령 팔이 없어지면 팔을 로봇팔 같은 걸 붙이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요새는 네, 그렇죠. 뭐 네. 거의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로봇팔이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약간 디테일한 게 좀 떨어지고 임플란트도 물론 썩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지만 약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령 이번 주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한 3분 정도 네. 아주 예전에 임플란트를 심으셨다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아하. 있었는데 네네. 근데 임플란트는 문제가 생기면 음.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계속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 치아는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네, 거죠, 회복할 좀.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요. 아하. 주변에서. 네. 자가 회복하고. 네. 네. 근데 임플란트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메탈을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그 혈관 같은 게 자라 들어오고 혈액이 공급되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네. 보면 인공적으로 그렇죠. 만들어 네. 삽입한 거니까.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제일 좋은 건 자기 차가 제일 좋은데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좋게 또 그리고 많이들 권하죠. 그 치료해서 쓰시라고. 그럼요. 그게 제일 네. 좋죠. 네. 네. 그 임플란트에서는 그럼 잇몸 질환 있잖아요. 이게 예.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임플란트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네. 이제 잇몸 질환은 네. 대부분 이제 많은 연구들 보면 크게 몇 가지 질환이 있어요. 처음에는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는 타입, 그다음에 네. 천천히 진행되는 타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기운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질환이거나 네. 아니면 그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거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더라도 그런 네. 균주들이 계속 음. 강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이 나빠질 확률이 있고 음.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 감염이 되면 세균이 임플란트 표면 아래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제거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네. 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임플란트 표면하고 똑같이 생긴 조그마한 디스크를 만들어서 입 안에다가 장치로 해가지고 24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걸 뺀 다음에 칫솔로 닦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봤죠.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옴폭옴폭 들어간 네. 그루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 안에 균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 그거를 완전히 띄려면 네. 거기 표면을 뭐 바로 갈아내든가 아하. 아예. 아니면 이제 네네. 레이저 같은 게 좋은 측면은 음. 그거를 레이저로 치면 에너지로 전달해서 죽이니까 세균을 떼어내기도 하지만 또 남아 있더라도 걔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레이저로 치고 나서 우리가 스테이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죽은 놈, 산 놈을 네. 빨간 거,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네네. 해보면 죽은 박테리아가 이제 많이 발견되게 그렇게 네.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군요. 네. 100%다 죽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어차피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임플란트 그 자체는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상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거의 심어진 잇몸하고 연결된 질환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잇몸하고 연결된. 기존에 이제 잇몸 질환 네. 가지고 네. 있는 경우. 근데 임플란트가 이제 심고 나서 질환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대부분 이거는 금속이니까 메케니컬한 프로블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부러지거나 네네. 나사가 풀리거나 풀리거나 아니 위에 크라운이 깨지거나 뭐 흔들린다거나 뭐 이런 거는 생길 수 있지만은 네네. 근데 이제 밑에 뼈를 잡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네. 이게 100이 잡고 있으나 10이 잡고 있으나 똑같아요. 음. 왜냐면 앵킬로시스라고 그래서 이 뼈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깜짝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네. 붙어 있는 거라서 음. 100이 잡고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나 음. 10이 잡고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흔들린다는 건 거의 전혀 잡고 있지 못하다는 아. 거 똑같아요. 아까 뭐 이번 주에 환자분들이 왜 3번 오셨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쪽이셨나요? 뭐 그 정도로 심하신 분은 한 분이셨고 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네. 그 이제 롱텀 리서치들을 보면 그 우리가 마지날 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뼈가 윗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흡수되는 현상이 관찰이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1.5mm, 그다음 팔로잉 이어부터는 한 0.2mm 정도까지는 그냥 오케이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내려갔을 때 그 안으로 상피세포가 같이 자라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파켓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임플란트 주변에 고랑이 쭉 생긴다고 오, 생각하면 돼요. 네네. 네. 고랑. 네. 네. 그래서 네. 거기로 박테리아들이 자라 들어가면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서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또 조금 뺨 쪽에 가깝게 심어지는 경우나 네. 내지는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 음. 임플란트 심고 났는데 뺨 쪽에 있는 뼈가 두껍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가 타이타늄이기 때문에 네. 블러드 서플라이를 방해해요. 그래서 힐링되는 과정에 거기에 이렇게 계곡처럼 크레바스가 생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그래서 틈바구니가 생긴다 그렇죠. 이거죠. 뼈가 이렇게 내려가요. 일자로 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는 2차원적인 그림자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음. 근데 그거를 네. 잇몸을 열고 보면 보여요. 음. 네.
그거 그럼 모르겠구나. 잘 네,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면 겉으로 일반인들은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잇몸에 어떤 통증이 생겨야 그때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알겠네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평상시 정기적으로 가서 그 부분을 체크하기 전에는 일반 사용자는 잘 모르겠네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느끼시는 건 네. 아시다시피 잇몸에 염증 생기면 약간 근질근질하고 피나잖아요. 뭔가 아프죠. 이상하게 나오죠. 예. 그런 경우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빨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일단은 네. 아, 더 많이 그렇군요. 진행되기 전에 네. 조금 이제 균들을 제거하고 또 초반에 하면 또 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간 피나고 그러면 이제 약 먹고 악물고 참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치과 한번 갔다 하면 또 몇천 불 깨진다 이 생각 때문에 참아요. 일단 괜찮아. 난 견딜 수 그 있어. 이러고 제가 참는단 한국에서도 말이에요. 개업을 오래 했는데 네. 인사돌 뭐 이렇게 그런 특정 거 뭐, 먹 그런 뭐, 약 네. 먹고 참잖아요. 네, 뭐 또 이가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뭐 잇몸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네. 그거를 팔리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글쎄, 저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그리고 이야기. 그 제품이 원래 다른 나라에서 원료가 온 건데 음. 그 나라에서 허가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네. 근데 뭐 아무튼 그거 먹고 참는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염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순간적이겠죠. 아니, 염증을 감소시키는 게 네. 뭐가 문제냐면 담배 피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를 피시면 블러 네. 서플라이가 줄기 때문에 염증을 감소시켜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네. 문제를 마스크하는 거죠. 문제를 덮어놓는데 아. 문제는 밑에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있죠. 건데 네, 그래서 밑에서 자꾸 진행되는데 아. 증상은 안 안 나타나게 하는 거죠. 나타나니까. 네.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임플란트를 심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오래 잘 쓰는 방법.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겁나. 참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일반인들이 어떤 거는 신경 써서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먼저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임플란트 직경이 치아보다 작잖아요. 보통 치아의 어금니 직경을 10mm라고 보면 임플란트는 어금니 쪽에 심는 거 아무리 커봐야 한 5mm 정도짜리 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크라운 파트는 커질 거 아니에요. 일반 그 스페이스를 메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얇은 데서 큰 데로 나오니까 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에머전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네, 우리가 들었네요. 갑자기 각이 확 꺾이니까 네네. 그 밑으로 음식이 자꾸 들어갈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칫솔질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다음에 플로스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셔야 될 게 그 뺨 쪽에 있는 조직이 네.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말랑말랑한 티슈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번 치과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얘가 좀 이렇게 좀 치우칠 수 있나요? 이렇게 심어진 게? 그게 아니고 이를 빼고 오래 네. 지나면 네. 단단한 잘 이제 자기 이를 거울을 보면 네. 단단한 잇몸이 있고 그 밑에 말랑말랑 연한 움직이는 잇몸이 있어요. 네네. 단단한 잇몸이 최소한 한 2mm 정도 잡아주셔야지 이게 방어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를 빼고 오래 있으면 그 파트가 많이 없어져요. 아 거꾸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이제 신게 되는 경우에 그 임플란트 바깥쪽에서 단단한 잇몸을 잡아주고 있지 않으면 입술을 당기거나 얘기를 할 때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티슈가 벌어졌다 닫혔다 하니까 네. 그 사이로 음식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세균이 또 들어오고. 세균을 이제 네. 펌프하는 거예요. 펌프. 오히려 네. 그렇겠네요. 아, 이런 거 보면은 먹지도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걱정이 더 많아져. 알면 네. 알수록. 아니 근데 그렇죠? 뭐 걱정은 뭐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거기에 이해를 하는 거하고 네. 그냥 무관심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아까도 세균의 균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세균이 이제 처음에 누구나 다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아주 없앤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우리 몸에도 다 세균이 뭐 있어요. 우리 손바닥에도 우리 뭐 지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공생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노발프로라고 부르는데 걔네가 실은 나쁜 균이 오는 거를 같이 싸워줘요. 몸을 네. 대변해서. 네네. 그다음 우리 장에도 유산균이 있죠. 예, 스스로 방어할 그렇죠. 수 있게끔. 그렇죠. 입안에도 균이 있어요. 그 균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 펑거스 네, 곰팡이라든지 곰팡이. 뭐. 네네. 곰팡이 같은 게 안 생겨요.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입안에 빨갛게 생기면서 허시는 거 그거 네네. 이제 곰팡이 감염된 거거든요. 네. 아. 그리고 항생제 오래 드셔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로운 균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로운 균이 잘 안 닦일 때 치아 표면이나 임플란트 표면에 붙었다가 그다음에 그 이로운 균들이 만드는 그 생성물을 가지고 먹는 나쁜 균들이 그 음. 위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거 예, 복잡하네요. 같이 있네요. 그럼 걔네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쁜 균들이 음. 그냥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보통 이로운 균이 먼저 있다가 음. 걔네 위에 나쁜 균이 자라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이 한 3개월 걸려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잇몸 질환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다. 음. 그러면은 치과에서 가면 보통 치주과 같은 데서 뭐 3months마다 와가지고 체크하라고, 체크하시고 네. 컨설팅하라고 하시죠. 네. 바로 그게 그런 의미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딱 계속 체크를 했는데 음. 스테이블해졌고 괜찮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마다 오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네. 거죠. 오라 그러면 가야겠군요. 참지 말고 가시는 게 좋죠. 오라는 네. 대로 가는 게 좀 이렇게 묶이지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또 공부해 볼게요. 성시경 씨의 미소천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딴 거 좀 질문해도 되죠? 네. 돌발 질문 같은 거 해도 Anytime. 돼요? 네네. 그 있잖아요. 그 이제 술 좋아하시는 어른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이 이제 알코올 성분이니까 네네. 술을 마셔야 이제 이 치아에 붙어 있는 나쁜 균들을 이렇게 좀 죽일 수 있지 않느냐? 아,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 과학적으로는 잡아올까요? 아니. 과학적으로는 네네. 과학적으로는 네네. 균을 가장 많이 죽이는 알코올 농도는 한 75%. 75도? 보통 네. 근데 보통 소주가 한 20%.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죠, 좀 그렇죠. 센 놈이 한 40%. 그렇죠. 보드카 뭐 이런 중국 거. 술 아주 센 거 한 50좀 그렇죠. 넘는 것도 4, 제가 본 적이 50 있고. 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구강 그 가글린 솔루션 중에 리스트린 같은 거 네, 리스트린, 거기 알코올이 있어요. 있죠. 예전에 그거를 마시는 치과대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 저런. 고기 한- 오죽하면 마셨을까요? 그게 한 20%. 그렇군요. 아, 뭐 네.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없다고는 그러면. 말 못하지만 네. 중요한 건 네. 이게 입안에다 그걸 머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참.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마시면 안 되죠. 마셔버리잖아요. 그렇죠.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알코올이 이게 닦아 보면 네네. 이게 날아가면서 되게 드라이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힐링 되는 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아, 더 드라이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이거를 드시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뮨이 떨어져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음. 옛날에 우리나라 민간 속담에 왜 감기 걸리면은 소주에다가 고춧가루요. 고춧가루에서 먹고 잔다고. 요새도 근데, 많으세요. 네네. 고춧가루는 뭐 음. 좀 열을 내게 할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소주를 드시면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보면 이렇게 수이사이드 미션이지 않을까. 드시지 말란 얘기네요. 네네. 뭐 그거는 음. 핑계일 수는 있지만은 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네. 결론은 뭐 그렇게 정신 되겠네요.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정신 건강에 정신 좋겠네요. 건강 면에서는 뭐 그쵸. 그건 뭐 할 말이 없죠. 한두 번 먹는 그건 뭐 거는. 측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술을 드시고는 이렇게 이를 안 닦고 주무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술 드시고 안 닦는 것보다 네. 제일 큰 문제는 네. 술 드시고 취하신 상태에서 네. 이게 씹으시는 게 뭐 오징어도 씹고 아유, 그럼 물고기도 그렇죠. 씹고 안주. 강도가 네. 더 세질 수도 있고.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드시다 보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그건 또 있을 수 봤어요. 있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갑자기 생각나셨어요? 네. 누가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균이 왜 술 먹으면 다 죽는데 굳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원장님들 이도 뭐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들 이 고장 나면 본인이 이렇게 치료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치과에 가야죠. 궁금해요. 네. 정말 그건 그러면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믿을 만한 치과를 찾아가십시오. 아 그래요? 아, 믿을 만한 치과. 믿을 만한 뭐, 친구나 뭐 후배라든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 치과 가시나요 그럼?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네. 꼭 공부하고 치과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트하고 사이언스잖아요. 손재주 좋은 그렇습니다.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외과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인간성이 어떤지 아프게 하는지 안 아프게 하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친한지도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게 할 네.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하긴 그래요. 음. 의사분들도 네. 자기가 전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아플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람이니만큼 그럼요. 네. 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 그것도 재밌는 질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로 얘기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객관적 제 질문이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제 임플란트로 들어가서요.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그러면 치과에 좀 더 네. 특별히 더 자주 가야 되나요? 이거 하신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어, 하셨지만은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고 임플란트 이제 크라운을 끼우시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크라운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맞춰드리냐면 자기 치아는 모든 치아가 다 똑같게 맞게 하는데 이가 많고 임플란트 한두 개를 심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치아는 보통 자기 치아보다 약간 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 분의 1인치 정도 낮게. 아주 네. 이유는 꽉 씹었을 때 자기 치아는 범퍼가 있어서 이렇게 싹 잠기지만 임플란트는 안 안 잠기니까 잠기니까. 꽉 씹었을 때 똑같이 만나는 정도. 근데 라이트하게 터치했을 때는 자기 치아만 닿게. 예. 근데 그걸 이제 조절하다 보면 네. 어, 어느 부분이 조금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합치가 임플란트고 마주치는 야가 자연치하면 높은 경우에는 네. 좀 쓰다 보면 자기가 아파요. 그렇겠죠. 그게 많이 어, 부딪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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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처럼 맞아요.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 부분에 신경들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씹어보라 그러고 부딪히는 면을 검사를 네, 해가지고 예, 예. 강도를 측정하고 그러시던데. 근데 그게 생각해봐야 될 게 하루에 밥을 3끼 드시잖아요. 근데 한 끼 먹을 때마다 몇 번 부딪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우. 그게 오. 몇 천 번이라든가 몇 만 아유, 번이라든가 그럴 거예요. 그런 그쵸? 그런 네, 네. 정도니까 네. 그게 똑같은 힘이 그다음에 음. 이제 씹는 힘도 네. 그 이제 재보면 네. 어금니 같은 경우 보통 40에서 60kg까지 가진다고 그래요. 네. 그런 힘으로 계속 그거를 친다고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스트레스예요.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음. 보통은 이제 하시고 나서 네. 보통은 불편하면 미리 가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달 후에 한번 체크하시고 네. 그다음에 한 3개월 단위로 체크하시고 아하. 그다음에 괜찮으면 한 6개월 단위로 6개월 네. 단위. 그렇게 그래서 하는 이제 걸 추천합니다. 가끔씩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을 받아라 하는 얘기가 이제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얘기죠. 치료를 다 받고. 이제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 6개월을 이제 잡는 게 치석이 쌓이고 나쁜 것으로 가는데 뭐 3개월 걸리더라도 건강한 분들은 또 그렇게 빨리 턴오버가 안 되니까 네. 6개월 정도 잡는 거고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6개월마다 클리닝 하는 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거가 다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채팅방에 아까 음. 그 주희 씨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궁금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우리 6663님, 이것은 마치 미용사가 자기 머리 할 다른 미용사 찾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맞죠, 맞죠.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은 치아 치료할 때 누구에게 갈지 궁금하셨대요. 네. 예,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자기가 하는 사람도 보긴 했는데 본인이 무섭다. 야. 네네. 대부분은 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 갑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원장님도 거울 보고 자르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예, 예. 미용사신데. 네. 네네. 그런 분도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얘기로 돌아와서요.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아까도 왜 잇몸 질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있죠. 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뭐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네.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네. 네. 처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럼 이제 주 원인은 네. 아까 본노스 뼈가 흡수되는 뼈가 걸 네. 조금 얘기했죠. 예.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그 오피셜한 평은 뭐냐면 네. 그게 그 임플란트의 밑부분과 윗부분을 연결하는 사이에 갭이 있다. 네, 그 갭 네. 부분에 백테리아가 살기 때문에 걔네가 나쁜 독소를 만들어서 뼈를 녹인다. 그리고 뼈가 녹이기 시작하면 균이 더 밑으로 자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 방법은 거기 임플란트 표면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죠. 네. 초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다시 뭐 그래프트를 해주는가 해서 뼈를 어떻게 다시 복돋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 치료의 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어느 경우에 치료를 하는지를 치과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면 보통 이게 쟀을 때 깊이가 4에서 5mm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페리오프루브라고 이게 재보는 게 있어요. 깊이를 네. 쟀는데 그 부분이 피가 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뼈가 많이 내려가서 뼈가 내려간 부분이 이렇게 움푹 숟가락으로
수저로 아이스크림 어허. 떠먹은 것처럼 싹 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크게 중에. 본다면 예, 예.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살짝 열거나 아니면 처음인 경우에 그냥 레이저로 네. 그 부분만 주- 클린업을 주변을 해주고 쫙 네. 클리닝하고 좀 심하면 그 부분을 열고서 클리닝을 하고 음. 그다음에 그래프트하고 덮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잇몸이 바깥에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잇몸 그래프트를 잇몸 이식을 해가지고 아하.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어 줘야지 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어쨌건 끝이 아니구만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 관리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렇듯이 네. 처음에는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데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해서 회사들에서 보통 95에서 98%의 석세스 레이트를 보고를 해요. 네. 그리고 논문도 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2008년에 유럽 치주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심포지움을 했어요. 네네. 문 닫아놓고 유명한 사람들끼리. 네, 문 닫아놓고 네. 그래서 니네는 어땠니? 그래서 아하, 이제 솔직하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컴퍼니에서 나름 그 데이터들을 서포트하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나름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나도 문제가 많아, 나도 많아 이렇게 이제 아, 고해성사가 돼서 네. 그거를 리포트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한 20% 정도의 임플란트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한 40% 정도의 임플란트에서는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라고 음.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치주학회 같은 데서 요즘에 가장 뜨는 화두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임플란트 회사에서 광고할 때는 조금 과장 광고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가 어, 있고 이게 뭐 과장이라고 표현하긴 예. 뭐하지만은 네. 이게 과학적 데이터도 내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뼈의 레벨도 옆에 있는 뼈를 보는지 앞에 있는 음. 뼈를 보는지 다르거든요. 네. 엑스레이 찍히는 건 옆에 있는 거니까 걔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네. 임플란트 바깥쪽에 있는 건 변해요. 근데 엑스레이는 잡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누가 그거를 음. 째고서 다 보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우리 이재범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요, 정말 이렇게 그림하고 그래프를 보는 것 같이 네, 생생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 모시고 또 우리 임플란트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부 잘했고요, 원장님.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